안녕하세요. 오바마라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이 오늘 2조 원대 자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정말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둔촌주공이 입주를 앞둔 11월까지는 대략 두어 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 바람 잘 날 없는 이 둔촌주공의 상황은 마지막까지 참 여러모로 여기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애태우게 만들고 있는데, 결국엔 여기도 무주택자들이 대거 들어갔다기보다는 소형 평수에서 무순위로 빠진 물량을 잡기 위한 다주택자들이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어서 전세를 일단 놓고 한숨을 돌리고자 했던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시중은행에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전면적으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전세 대출 자체가 막혀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KB국민은행 그리고 농협, 우리은행이 일찌감치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 취급 제한을 했는데, 신축 아파트에 분양을 받은 입주민이 전세 임차인 구하고 이후에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는 당일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온 건데, 일종의 갭 투자를 완전히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11월 입주하려면 남은 잔금 20%를 쳐야 하고 나머지 중도금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어찌 보면 수무장자들 입장에선 그냥 그대로 장벽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건데, 일단 계약금만 납부했다면 입주 시점에선 대략 11억의 대금을 쏴줘야 깔끔하게 돈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게 그대로 이번 달 들어서 시중은행이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발동이 되면서 완전히 이 부분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막히면 현금 박치기를 해야 하는데 대략 5억 원 정도 추가로 조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은행 대출 거치지 않고 생으로 현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겠죠, 그죠? 아마도 다주택자들이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둔촌주공에 무순위 줍줍 대거 지원을 해서 분양권을 따냈는데, 이게 거의 자금 조달에서 극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일단 3년 유예가 되면서 살았다는 그런 안도감도 잠시, 이젠 마지막 전세 대출 문제로 거의 입주 시기에 렉이 딱 걸려버린 건데, 급해진 수분양자들은 전세가를 마구마구 던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얘기죠. 둔촌주공 84제곱 전세가가 6억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일주일 전만 해도 대략 둔촌주공 전세 시세는 9억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걸쳐 있었는데, 이게 거의 3억 정도가 내려가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30평대에서 전세 6억 9천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11월 입주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 둔촌주공 전세가는 4억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는 시나리오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전세 물량 한번 보세요. 거의 본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매는 1049건. 매매도 많은 편이고요. 둔주가 최고가 찍는다고 분위기 급 올라간다 하더니만 매매 물량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것도 쎄한 느낌마저 들고, 더욱이 전세 물량은 거의 전체 12,000세대 중에 거의 50%에 가까운 5,572세대가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물량이 급하게 쏟아지는 건 이후 전세가를 좀 후려쳐서 어떻게 해서든 세입자를 구하겠다는 수분양자들의 아비규환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고, 서로 경쟁적으로 전세가를 낮추려 하다 보면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주변 단지들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이변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둔촌주공 전세 시장과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월세도 거의 2,800건에 육박하고 있어서 전체 물량, 매매, 전세, 월세 도합 무조건 팔거나 세를 주거나 하려는 수요가
400건을 넘어서고 있어서 거의 뭐 전체 세대 중에 80%가 털고 나가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충격적인 단면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둔촌주공에 살기보다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보증금으로 쇼부를 치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니까. 근데 그 보증금도 뭐 신한은행에서는 1주택 완화책이 나올까 말까 뭐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시중은행 대출 규제는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잔금과 세금 등 뭐 각종 상황을 고려해 보면 둔촌주공은 대략 2조 원의 자금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그냥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형평성의 원칙이 제기되는 상황에선 정책 완화를 일부 은행에서 내어주기가 어려워서 거의 뭐 2조 원대 자금 위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진행형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부동산 상황은 둔촌주공 위기로부터 9월에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1월에서 8월까지 서울 거래 총액이 거의 45조 원에 다다랐다는 거. 그만큼 뭐 부동산 거래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건데 이렇게 거래액 수가 증가한다는 건 결국 부동산 시장 화랑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그렇지 못하다는 게 바로 죄다 부채 문제로 직결이 된다는 얘기죠. 기승전 대출로 이어지는 한국 부동산의 상황은 계속되는 거래액 증가에 뭐 풀악셀 밟는 사태가 전년 대비 124%나 증가 추세였습니다. 이건 결국 영끌집들의 과도한 매집 의사가 2달간 집요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4년 전 패닉 바잉을 다시 재소환하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뭐 극도로 밀어붙인 경향이 있는데 결국엔 고금리 기조가 미국의 영향과는 별개로 국내 시중은행의 급작스러운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조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결국엔 영끌의 본질이 부채인데 부채의 악영향이 다시 순환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결국 집값이 다시 뭐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노도강 하락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궤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 보면 액면대로 보자면 다시 상승세를 잠시 회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죠. 그러니까 단기 시장에서 나타나는 살짝 머리를 드는 마지막 하향세로 가기 위한 촉근 오름세라 볼 수가 있겠는데 전형적으로 모든 하락장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궤적이죠. 본격적인 하락세로 가기 위한 상승세 둔화가 3주 연속 진행이 되다가 살짝 이 캣이 죽으려다가 고개를 위로 쳐드는 건데 이게 다음 주면 낙폭이 어마무시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체 궤적은 확실하게 상승세 둔화 맞습니다. 관건은 추석이 지난 이후부터 나올 매매가 변동률인데 이게 거의 뭐 걸작에 가까울 만큼의 드라마틱한 변화 보여줄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호가 심리가 버티고 있어서 현장에선 거의 하락세 기운이 맹위를 지금 떨치고 있거든요. 이걸 끝까지 방어해보려는 블로킹 장세가 저인망이 그물을 치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는 매도세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런 일말의 기대감마저도 추석 이후에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금이 뭐 도통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완전히 지금 틀어막혀 있어서 이게 구조적인 한계를 명확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이제 막 자금 물줄기가 마르기 시작을 한 건데 지표는 3주 전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을 한 거고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하락장의 국면은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금 면에서 저신용자도 대출, 절벽을 실감할 만큼 대출 자체가 완전히 막혀가고 있는데 급전 창구가 이렇게 완전히 차단이 되어버리면서 저신용자의 위기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이죠. 하물며 무작정 주택 구입을 서두르려는 주담대 목적의 수요는 당연히 신용 부분에서의 회복이 되지 않으면 신용 대출조차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주담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자금 상황까지도 아주 팍팍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산업 자체가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 말해도 될 만큼 모든 것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휘청이면서 부채 문제로 내수가 무너지고 무너진 내수는 수출 지표까지 갉아먹고 결국 부채 문제의 중심에 있던 주담대 규제로 가니 다른 여타의 대출까지도 막혀버리는 전 국민 모두의 실생활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정말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국내 문제로 그치면 뭐 어떻게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으나 이미 미국 쪽의 침체가 감지가 되고 있죠. 아무리 미 연준이 금리를 0.25% 다음 주에 뭐 극적으로 내린다 해도 이거 단기간 증시의 호재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나스닥이 뭐 하루 이틀 오르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기준금리 인하 영향 사면하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 경기 침체 국면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 후보 해리스도 재정 확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미국의 전방위적인 재정 확대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만큼 인플레 부분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고난도의 숙제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의 여파는 고스란히 한국 쪽으로 그 무게감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 뭐 국채 상황을 봐도 금리 역전 해소 상황 지속이 되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이 2년물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2년물이 10년물보다 금리가 높은 상황이 지금처럼 역전이 되어버린 이 상황이 해소가 된 건 이전에 이런 역전 해소가 있었던 시기는 9차례의 미국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어요. 거의 확률이 90%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피해갔던 시기는 단 한 건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국채 시장의 상황이 미국 경기의 침체 국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게 그대로 한국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직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충격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추석 이후는 본격적인 간보기 장세들이 베일을 벗어버리고 시장의 흐름에 솔직한 동선들 보일 겁니다. 9월 18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는 별개로 오히려 미국이 금리 인하 버튼 누르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는 거고 또 이걸 또 연기하게 되면 위기는 잠시 잠깐 뒤로 밀리게 될 것으로 예상도 되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만사라는 생각들이 연말에는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는 극단적인 경기 침체 국면은 전체 자산시장의 틀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들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정말 긴장하시면서 절대 무리하지 않고 여유롭게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둔촌주공이 오늘 2조 원의 이 자금 위기를 맞고 있죠. 이게 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전체 규제 분위기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지금 물량의 80%가 던지고 나오려는 분위기. 거의 9,400세대 이상이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강동구에 이 대반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무시 못할 정도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의 시장은 더욱더 커다란 변화의 장세가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